안녕하세요. 노년지혜학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로 경력이 50년 차 되는 의사 지연철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냥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제 친구 한 분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 친구는 89입니다. 저보다 2살 아래지요.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바둑을 즐기고 신문을 챙겨 읽던 분입니다. 손주 이름도 줄줄 외우고 약속 시간도 잘 지키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달 전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 아들을 못 알아봤답니다. 자기 집 화장실을 찾지 못해 복도에 서서 허둥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렷하던 분이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겠다. 뇌는 그냥 두면 무너진다. 하지만 관리하면 다시 살아난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어렵지도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하루 딱 3분. 그것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우리 나이에 무엇보다 소중한 게 기억 아닙니까? 그 기억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이제부터 제가 천천히 또박또박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부모님이 치매셨으니 나도 언젠가는 그럴 거야. 또는 이 나이에 깜빡깜빡하는 건 당연하지. 이건 많은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6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 오면서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치매는 유전이 아닙니다. 물론 가족력이 있으면 주인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쌍둥이 형제 중 한 명은 치매에 걸리고 한 명은 건강한 경우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같은 유전자인데도 왜 달랐을까요? 생활 습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무슨 음식을 먹고 살았는지, 사람들과 얼마나 대화를 나눴는지, 이런 것들이 뇌에 쌓여 수년 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 하나 많이 하시는 오해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기억력이 떨어진다.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나이 들면 뇌가 느려질 순 있어도 무조건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90대 환자 중에도 신문을 읽고 퍼즐을 풀며 정신이 또렷한 분들을 여러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60대인데도 벌써 약속을 잊고 길을 헷갈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그건 유전자도 아니고 운명도 아닙니다. 그날그날의 습관이 미래의 뇌를 만듭니다. 여러분, 치매는 물려받는 병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활이 만드는 병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 나이에 바뀌는 게 뭐 있겠어? 지금 시작해도 너무 늦은 거 아냐?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께 꼭 이 사례를 들려드립니다. 박이철 어르신, 올해 83이십니다. 대전에서 혼자 살고 계시고 은퇴 후엔 바둑만 두셨던 분입니다. 몇 달 전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손주 생일도 약 먹은 시간도 자꾸 잊어요. 저 혹시 치매 아닐까요? 검사를 해보니 치매 초기까진 아니었지만 인지 기능이 확실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약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 먼저 생활 루틴을 바꾸자고 권했습니다. 하루 3분, 딱 3가지 행동만 하자고 했습니다. 첫째,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해 보기. 둘째, 숫자를 거꾸로 세어보기. 셋째, 하루 한 번 왼손으로 글씨 쓰기. 박 어르신은 처음엔 내가 이런 걸 해봤자 뭐하나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그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제는 계란국이랑 깻잎 먹었습니다. 손주 이름은 수연이에요. 그 다음 주엔 예전보다 목소리도 커지고 말의 흐름도 또렷해졌습니다. 한 달 뒤엔
요즘 머리가 덜 흐릿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뇌는 늦게 시작해도 반응합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자극을 매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이 순간부터도 가능합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여러분 몸에 진짜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처음이신가요? 저희 노년지혜학교는 노년기에 꼭 필요한 건강 지혜를 매주 정성껏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부터 50년차 의사가 전해드리는 치매 예방법. 병원에서는 좀처럼 알려주지 않는 하루 3분 뇌를 살리는 루틴 6가지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 6가지 루틴 중 앞에 3가지는 생각하는 뇌를 자극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지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그 첫 번째 훈련입니다. 이름하여 어제 기억 따라가기입니다. 여러분, 기억은 그냥 놔두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자꾸 꺼내보면 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건 중요한 정보구나. 더 오래 붙잡자. 기억을 꺼내는 순간 뇌 안에서 연결 회로가 다시 움직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외국 연구팀이 노인분들께 하루 한 번씩 전날 있었던 일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불과 4주 뒤 기억력 검사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왜일까요? 기억을 꺼내는 행동 자체가 뇌에게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하루 3분, 어제를 기억해 보세요. 어제 드신 반찬, 누구와 대화했는지, TV에서 본 장면,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혼잣말로 하셔도 좋고, 종이에 써보셔도 좋습니다. 머릿속으로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 중에 서울 은평구에 김순자 여사님이 계십니다. 올해 78이시고 아들 생일도 자꾸 헷갈려 걱정이 많으셨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일만 하루 3분씩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멍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어제는 콩나물국 먹고 친구랑 전화도 했어요. 그 다음 주엔 손주가 온다고 해서 미역국 준비했어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기억은 꺼내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매일 꺼내는 사람이 기억을 오래 간직합니다. 오늘 저녁 TV를 끄고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어제를 한 장면씩 따라가 보세요. 그 3분,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소중한 루틴이 될 것입니다. 이제 6가지 루틴 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3가지는 생각하는 뇌를 깨우는 습관입니다. 지금 소개할 건 그중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번엔 뇌를 살짝 헷갈리게 해보는 훈련입니다. 왜 헷갈리게 하느냐고요? 그게 뇌에겐 가장 좋은 자극이기 때문입니다. 늘 똑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이면 뇌도 게을러집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걸 하면 뇌는 다시 깨어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숫자를 거꾸로 세기입니다. 30부터 1까지 천천히 또박또박 세어보세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자꾸 헷갈리고 멈칫하게 됩니다. 그 멈칫할 때 뇌는 말합니다. 이거 새로운데? 다시 연결하자. 둘째는 왼손으로 글씨를 써보는 겁니다. 오른손잡이 시라면 왼손으로 이름이나 날짜 한 줄만 써보세요. 글씨가 삐뚤삐뚤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시도 그 자체가 뇌를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왼손을 쓰면 평소 덜 쓰던 뇌 부위가 깨어납니다. 마치 평소 안 쓰던 다리로 한 계단 올라가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2가지를 합치면 뇌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숫자를 거꾸로 세면서 왼손으로 날짜 한 줄 써보기.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방법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다. 대전의 박이철 어르신, 올해 82살이십니다.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셨고 약 먹은 시간도 자주 잊으셨죠. 제가 이 루틴을 권해드렸습니다. 왼손으로 이름 써보시고 숫자는 30부터 거꾸로 세보세요. 처음엔 이 나이에 왼손으로 뭘 해요?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나자 요즘 머리가 덜 멍한 느낌이에요. 하시더니 3주 뒤엔 글씨는 여전히 못 쓰지만 약 챙기는 건 요령이 생겼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뇌는 약간의 혼란을 좋아합니다. 그걸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다시 회복하려 합니다. 매일 3분 거꾸로 숫자 세고 왼손으로 한 줄 써보세요.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뇌를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루틴, 기억 떠올리기와 숫자 왼손 자극을 배웠습니다. 이제 생각하는 뇌를 깨우는 세 번째 루틴입니다. 이번에는 늘 하던 대로 하지 않는 것이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뇌는 새로운 걸 좋아한다. 익숙한 길만 다니면 뇌는 그냥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새로운 길로 가면 신경이 곤두서고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게 뇌에게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이 루틴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 번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은 행동 하나를 바꿔보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양치할 때 반대 손으로 칫솔질하기, 신문을 뒤에서부터 읽기, 시장 가는 길 바꿔보기, 반찬 순서 바꿔 먹기, 가던 경로에서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걷기. 작고 사소해 보여도 이건 뇌에게 새로운 환경입니다. 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다르네? 정신 차려야겠다. 그 순간 뇌는 다시 움직이고 연결을 시작합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강원도 정선에 사시는 장순의 여사님. 올해 76이십니다. 이분은 늘 정해진 시간에 같은 반찬, 같은 순서로 식사하셨고 동일한 경로만 걸으셨습니다. 기억력보다 판단력이 먼저 흐려지셨죠. 하루는 이 계란이 상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권해드렸습니다. 여사님, 하루에 한 가지 방식을 바꿔보세요. 그날부터 여사님은 주차장 쪽으로만 돌던 산책길을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신문도 끝에서부터 읽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3주가 지난 어느 날 요즘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식사 준비 순서를 바꿔보니 생각 정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뇌는 익숙함에 머물면 녹슬고 낯설걸 만나면 깨어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작은 걸 하나 바꿔보세요. 양말을 반대 발부터 신어도 좋고 집안에서 걷는 동선을 바꿔도 좋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생각하는 뇌에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까지 생각하는 뇌를 깨우는 습관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먹는 습관으로 뇌를 살리는 루틴 3가지입니다. 먹는 게 무슨 상관일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는 우리가 먹은 음식으로 돌아갑니다. 몸이 기름으로 움직이듯 뇌도 좋은 재료가 있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럼 어떤 음식이 뇌에 좋을까요? 의학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노인 기억력 유지에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그 식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도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건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 푸른 생선,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 브로콜리, 시금치, 블루베리 등 채소와 과일, 올리브 오일, 콩류, 두부 등입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뇌의 방패라고 불립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뇌세포를 산화에서 지켜줍니다.
호두는 모양도 뇌와 비슷하죠. 거기엔 뇌에 좋은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고등어나 꽁치 같은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해 뇌 연결을 도와줍니다. 이걸 어렵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 줌 견과류, 일주일에 2번 생선, 하루 2접시 채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루틴을 잘 실천하신 분이 있습니다. 80세의 최연자 여사님입니다. 이분은 단 것을 즐기셨고 과자, 빵, 주전부리를 자주 드셨습니다. 기억력 저하를 느끼고 찾아오셨을 때 제가 권했습니다. 이제 과자 대신 호두를 드시고 생선은 주 2회, 채소를 매 끼니에 추가해 보세요. 처음엔 귀찮아 하셨지만 딱 3주 후 요즘 생각이 또렷해진 것 같아요. 한 달 뒤엔 아침에 먹은 반찬이 생각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이 몸을 만들듯 뇌도 먹은 걸로 유지됩니다. 매일 뇌에 좋은 음식 한 가지, 이게 오늘의 루틴입니다. 식사 중 한 가지를 바꿔보세요. 입으로 뇌를 돌보는 길,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 루틴은 식습관에서 꼭 바꿔야 할 2가지입니다. 하나는 먹는 양을 조금 줄이는 것, 다른 하나는 물을 더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먼저 식사량 조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배부르게 먹어야 힘이 나지 생각하죠. 하지만 뇌는 포만감보다는 가벼움을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배가 너무 부르면 몸의 혈액이 대부분 소화기관으로 몰려갑니다. 그만큼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고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졸음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팔부 식사를 권합니다. 조금 배가 덜 찬 상태에서 수저를 내려놓는 습관, 이게 뇌를 맑게 해줍니다. 그리고 뇌는 물을 아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 뇌의 70%는 물입니다. 물 한 잔만 부족해도 기억력과 집중력이 뚝 떨어집니다.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십니다. 그래서 더 의식적으로 물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하루 6잔 이상, 조금씩 자주, 식사 중에도 한두 모금, 잠들기 전에도 반 컵, 식사와 식사 사이에도 한 컵, 이 정도만 지켜도 뇌가 훨씬 또렷해집니다. 이 루틴을 잘 실천하신 분이 있습니다. 79세의 이상철 어르신께서는 항상 과식하셨고 물을 거의 안 드셨습니다. 입이 마르지 않는데 굳이 물을 왜 마셔요?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약 먹은 걸 자꾸 잊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식사량을 20%만 줄이고 물은 하루 6컵으로 늘려보세요. 처음엔 귀찮아 하셨지만 한 달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덜 먹었더니 머리가 맑고 물을 자주 마시니 기운도 덜 빠져요. 이후엔 본인이 먼저 오늘은 4잔이나 마셨어요. 자랑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뇌는 적게 먹고 자주 마실수록 훨씬 잘 작동합니다. 오늘부터 한 숟갈 덜 드시고 물 한 잔 더 드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뇌를 살리는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6가지 루틴 중 마지막 습관입니다. 이번 루틴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조금 생소하시죠? 그런데 뇌는요, 리듬 있는 생활을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거나 식사할 때 집중하지 않으면 뇌는 금세 피곤해지고 기억력도 흐려집니다. 왜일까요? 뇌는 하루의 흐름에 따라 몸 전체 리듬을 조절합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생체 시계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에 내장된 시계인 셈이죠. 이 시계가 흔들리면 뇌는 방향을 잃고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일정한 시간에 드시면 뇌는 안심합니다. 아, 이 시간에 밥이 오는구나. 이제 생각할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식사 중 집중하기입니다. TV나 휴대폰을 보며 먹으면
뇌는 지금 밥을 먹는 중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 결과 포만감도 늦게 오고 뇌의 처리 능력도 떨어집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TV를 보며 식사하는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가 더 빨리 나타났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합니다. 밥 먹을 땐 밥에만 집중하세요. 식사의 맛과 향, 식감과 순서에 집중하는 그 10분이 바로 뇌를 위한 명상이 됩니다. 이 루틴을 실천하신 분이 있습니다. 83세의 고명자 여사님께서는 늘 TV를 켠 채 식사하셨고 끼니 시간도 제멋대로셨습니다. 아침을 안 먹는 날도 있고 저녁은 십시에 먹을 때도 있어요. 이러셨던 분입니다. 기억력도 많이 흐려지고 식사했는지 안 했는지도 잊어버리셨죠. 제가 조언 드렸습니다. 하루 한 끼만이라도 시간을 정해 식사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드셔보세요. 고 여사님은 아침 8시에 늘 같은 자리에서 TV를 끄고 식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3주가 지나자 요즘은 식사 시간이 기다려져요. 밥 먹고 나면 머리가 개운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뇌는 반복되는 패턴과 안정된 환경을 가장 편안해 합니다. 하루 한 끼 정해진 시간에 조용히 앉아 식사해 보세요. 그 규칙이 여러분의 뇌에 평온한 힘을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나눈 내용을 한번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것은 하루 3분 6가지 뇌 건강 습관이었습니다. 이 6가지는 생각하는 뇌를 자극하는 습관 3가지, 그리고 먹는 뇌를 돌보는 습관 3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생각하는 뇌를 위한 3가지 습관입니다. 첫 번째는 어제 기억 따라가기입니다. 하루 한 번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무엇을 드셨는지, 누구를 만나셨는지, 어디에 다녀오셨는지 기억을 꺼내는 그 순간 뇌는 그 기억을 오래 붙잡으려 애를 씁니다. 두 번째는 숫자를 거꾸로 세고 왼손으로 글씨를 써보는 것입니다. 이건 평소 쓰지 않던 뇌 부분을 새롭게 자극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왼손을 쓰는 것은 뇌의 왼쪽과 오른쪽을 동시에 깨우는 아주 효과적인 훈련입니다. 세 번째는 낯선 방식으로 행동하기입니다. 평소와 반대 손으로 양치하기, 산책 코스를 바꿔보기, 식사 순서를 달리해보기 등 사소한 변화 하나가 뇌에게는 강한 자극이 됩니다. 이번에는 먹는 뇌를 위한 3가지 습관입니다. 네 번째는 뇌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겁니다. 등 푸른 생선, 호두나 아몬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드시는 것이 뇌세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량을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입니다. 배를 너무 채우면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고 기억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물을 자주 드시면 뇌가 더 또렷해집니다. 하루 6잔 이상을 작게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식사할 때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끼니 시간이 들쭉날쭉하거나 식사 중에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게 되면 뇌는 먹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조용한 환경에서 천천히 식사하시면 뇌는 안정감을 느끼고 소화와 기억 모두 좋아집니다. 이 6가지 습관은 모두 어렵지 않고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가지 뇌 건강 습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습관들을 하루 생활 속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을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루를 아침, 점심, 저녁 3부분으로 나누어 보시면 훨씬 쉽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무리하지 않고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예시를 드려 볼게요.
먼저 아침입니다. 일어나시면 물 한 컵 먼저 드시고 왼손으로 오늘 날짜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숫자를 10부터 하나까지 거꾸로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생각하는 뇌를 깨우는 아주 좋은 아침 운동입니다. 아침 식사는 되도록 일정한 시간에 조용한 환경에서 천천히 드셔주세요. 식사의 맛과 식감에 집중하시면 뇌가 안정감을 느낍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물을 한 잔 더 챙기시고 가벼운 산책이나 움직임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어제 있었던 일을 차분히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누굴 만나셨는지, 무엇을 드셨는지,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말로 하셔도 되고, 종이에 한두 줄 써보셔도 됩니다. 저녁에는 되도록 이른 시간에 채소나 생선을 포함한 식사를 드시고, TV나 소리 없는 환경에서 식사에 집중해 보세요. 식사 후에는 블루베리나 호두 한 줌 가볍게 곁들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내가 했던 루틴 중 기억에 남는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6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날 가능한 것 하나씩만 해보세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해보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분명히 달라진 나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조금 더 쉽게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요일별로 하루에 하나씩 작은 루틴을 정해서 실천해 보는 겁니다. 이건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이 아니라 내 뇌를 위해 한 가지씩 연습해 보는 생활 계획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요일에는 어제 기억 떠올리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어제 무슨 반찬을 드셨는지, 누구와 통화하셨는지, 아주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화요일에는 숫자 거꾸로 세기를 해보시고 왼손으로 이름이나 날짜 한 줄 써보세요. 시간은 3분이면 충분합니다. 수요일에는 낯선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실천해 보세요. 산책길을 바꿔보거나 양치할 때 반대 손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목요일에는 식사에 생선이나 채소 한 가지를 추가해 보세요. 고등어나 시금치, 호두 한 줌도 좋습니다. 금요일에는 식사량을 조금 줄여보시고 물 한 컵을 더 드시는 날로 정해보세요. 배를 가볍게 하면 뇌가 더 또렷해진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토요일에는 정해진 시간에 TV를 끄고 조용한 환경에서 식사에 집중해 보는 날로 삼아보세요. 밥의 맛을 느끼며 천천히 씹고 삼키는 시간은 뇌에게 안정과 휴식을 줍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일주일 동안 내가 해봤던 루틴을 하나씩 떠올려 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건 재미있었고 어떤 건 어려웠는지 천천히 돌아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루틴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하시면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분명히 달라진 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하루 3분으로 뇌를 다시 젊게 만들 수 있는 6가지 습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3가지는 생각하는 뇌를 깨우는 습관이었습니다. 첫 번째,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기억 회로를 자극하는 훈련. 두 번째, 숫자를 거꾸로 세고 왼손으로 글씨를 써서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뇌를 자극하는 훈련. 세 번째, 하루에 한 가지라도 다르게 행동해 보며 뇌에 새로움을 주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3가지는 먹는 뇌를 돌보는 습관이었습니다. 네 번째, 생선과 채소, 견과류 같은 뇌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습관. 5번째,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물을 자주 마셔서 뇌에 부담을 줄이고 활력을 주는 습관. 6번째,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집중해 드시는 습관이었습니다. 이 6가지는 절대 어렵거나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루 3분, 그저 작은 습관 하나씩만 실천해도 뇌는 분명히 반응하고 조금씩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억이 흐릿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뇌가 보내는 신호일 뿐이고 그 신호에 잘 응답해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극을 기다리고 변화를 기다리고 조금씩 회복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루 3분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은 아직 살아있고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힘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노년지혜학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실천 가능한 건강 정보를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지인이나 가족이 떠오르신다면 함께 공유해 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뇌 건강을 지키는 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년지혜학교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또렷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